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운동 영양제를 찾다 보면 아르기닌,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등등 이름도 어렵고 먹어야 할 것도 많아서 헷갈리셨죠? 저도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갔는데 요즘은 중량도 잘 늘지 않고 몸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슬슬 운태기가 오더라고요. 운동 퍼포먼스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영양제를 먹어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작정하고 운동 영양제를 싹 정리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거가 충분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설명해드릴게요. 근거 자료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스포츠영양학회에서 발간한 공식 자료 2가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문헌들을 추가로 가져와서 덧붙이는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공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운동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성분은 4가지인데요. 각 성분의 효과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권장하는 순서는 크레아틴, 카페인, 베타알라닌, 중탄산나트륨 순이에요. 첫 번째 추천 성분은 크레아틴이에요. 크레아틴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고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크레아틴은 몸이 에너지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운동 수행 능력을 급성으로 부스팅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레아틴은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즉, 근육 내의 크레아틴 농도를 높이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몸이 되는 거랍니다. 크레아틴 권장 섭취 용량은 1일 5g이고 추천드리는 섭취 시간은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사실 크레아틴은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과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 이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크레아틴이 운동 부스팅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운동 전에 섭취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크레아틴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도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운동 후 단백질을 채울 때 같이 채워주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크레아틴이 가진 단점인 위장 트러블 때문인데요. 실제로 크레아틴을 먹고 나서 설사나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 전에 섭취해서 운동하는 내내 속이 불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장 트러블 외에도 크레아틴은 섭취 후 일시적으로 몸이 붓는 부작용도 있어요. 크레아틴이 근육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크레아틴을 먹을 때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또한 평소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크레아틴이 대사될 때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편 크레아틴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연구된 바를 종합해보면 크레아틴 복용 후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인 DHT가 약간 높아졌다고 하는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DHT의 상승이 오로지 크레아틴 때문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크레아틴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크레아틴을 복용하고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복합적으로 DHT 호르몬이 약간 상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머리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추천 성분은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에너지 부스터 그 자체인데요. 단기간에 최대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높여주죠. 엔돌핀도 분비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힘든데 하는 느낌을 덜 느끼게 해요. 여러 가지 운동 보조제 성분 중 일시적인 부스팅 효과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카페인은 운동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용량은 몸무게당 3에서 6mg 정도가 적당해요. 카페인을 섭취하는 방법은 카페인 캡슐이나 커피 2가지가 있는데요. 몸무게 70kg을 기준으로 카페인 캡슐 2개 또는 커피 큰 사이즈 한 잔이면 적당해요. 카페인을 더 많이 먹으면 부스팅이 더 잘 될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상의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효과는 높아지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한답니다. 여기까지 운동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추천 성분 2가지, 크레아틴과 카페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리하면 운동 1시간 전에 단기간 부스팅을 위해 카페인을 드시고 운동이 끝난 후 단백질과 함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루틴을 만들면 좋겠죠? 이외에 베타알라닌, 중탄산 나트륨, 질산염, 아르기닌, 시트룰린 등은 모두 앞에 두 성분에 비해서는 근거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과 카페인이 안 맞아서 다른 성분을 찾고 있거나 크레아틴과 카페인을 이미 먹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할 때 추가할 만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타알라닌과 중탄산 나트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둘은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베타알라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베타알라닌 그 자체보다 베타알라닌이 히스딘과 만나서 생성되는 카르노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카르노신은 세포 내의 산도를 조절해 고강도 운동 시 발생하는 젖산이 천천히 생기도록 해요. 결과적으로 젖산 때문에 근육이 피로해지는 시간을 지연시켜 오랫동안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중탄산 나트륨은 우리가 아는 베이킹소다의 성분인데요. 염기성인 중탄산 나트륨이 젖산을 중화시켜 근육이 덜 피로하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베타알라닌의 경우 피부 발진과 감각 이상 부작용이 꽤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고 중탄산 나트륨은 위장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하루 3-4번에 걸쳐 나도 섭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널리 쓰이지는 않고 전문 운동 선수들이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요즘 아르기닌 많이 먹던데 아르기닌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자료를 봐도 아르기닌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아르기닌의 효과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매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기닌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개별 연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등급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BCAA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BCAA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액시드의 약자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블럭인 아미노산 중 특정 아미노산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과거 BCAA가 필수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있다면 굳이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IOC 자료에서도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국제스포츠영양학회에서는 5g 정도의 BCAA 섭취가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BCAA가 근육 합성과 운동 능력 향상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답니다. BCAA는 필수는 아니지만 먹어도 소요될 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합성, 운동 부스터 목적이 아니라 운동은 빠른 회복이나 지연성 근육통, 부상 관리가 목적이라면 비타민 D, 커큐민, 타트체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운동영양제 2탄으로 준비해 볼게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죠? 기억하시기 쉽도록 한 장으로 요약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하세요. 운동영양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